단백질과 심장 연결의 충격 진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만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단지 팔다리의 힘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심장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지요. 그런데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원료 역시 단백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믿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만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단백질을 더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심장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벼운 숨가쁨이나 작은 가슴 두근거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피로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심장을 지켜주는 5가지 좋은 단백질 음식과 반대로 심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까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는 노인의 단백질 부족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숨이 자주 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도 더 약해져 작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식탁에서 작은 한 조각의 두부 한 알의 달걀, 한 접시의 생선이 어떻게 심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나 마을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배경을 알수록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백질과 심장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진실, 그리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키워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몸의 모든 구조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 손을 뻗어 물건을 집을 수 있는 힘 심장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기 한 점만 먹어도 금세 힘이 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을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꼼꼼히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다른 근육보다 더 민감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팔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심장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힘차게 내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 구조 자체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이 하루에 체중 1kg당
1.2개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심방과 심실의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학계에서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단백질 섭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부담을 받는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오히려 심장과 근육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7g 정도가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개지, 두부 반모에는 15g, 고등어 한 토막에는 2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식단을 돌아보면 의외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의 질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고 어떤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 즉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달걀, 생선 두부, 우유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될 때 근육과 심장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을 때는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조합이 노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단백질이 몇 끼나 있었나요? 밥과 국, 김치로만 채워지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심장과 근육이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의 힘줄과 뼈를 지켜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심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면 그 변화가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고 나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불편해서 이제는 고기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고기 단백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근육과 심장은 점점 약해지겠지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두부, 된장, 두유처럼 우리 식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재료이면서도 그 속에는 근육과 심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노년기에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콩에는 고기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에입니다.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두부나 두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통계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과 혈관의 탄력성까지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콩을 곡물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이 채워지고 오히려 심혈관 보호 효과는 더 커진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과 조합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콩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이 매일 먹는 두부 반모 된장 한 숟가락, 따뜻한 두유 한 잔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요구량의 23%를 채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섭취한 단백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에 두유를 추가해 보세요. 점심에는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 반모.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과 근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발효콩 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유익한 미생물을 함께 제공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일본 연구에서는 청국장을 자주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줄이고 콩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콩은 심장을 살리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고기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콩과 고기를 적절히 섞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결국 한쪽만 극단적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탁이 답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콩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내일은 두부 반모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심장은 매일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콩으로 심장을 지켜주십시오. 콩은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마트 어디서든 시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콩이 지닌 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셨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노릇하게 구워서 밥 위에 올려 먹던 그 맛 입안에 가득 퍼지는 고소함. 그런데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 생선들은 심장과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귀중한 단백질 보물창고입니다. 우선 생선 속 단백질은 흡수가 빠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소화에 부담이 덜하고 체내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특히 심장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근육에는 이런 빠른 연료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일주일에 2~3번만 생선을 섭취해도 근육량과 심장 기능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직접적으로 살린다면 오메가3는 혈관을 열어 심장이 더 쉽게 뛸 수 있도록 돕는 셈입니다. 마치 엔진에 좋은 연료와 윤활유를 동시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매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노인들이 심근경색 위험을 3배 이상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선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근육의 강도 테스트에서도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장과 근육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선 속 중금속, 예를 들어 수은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큰 바다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소형 생선을 선택하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적당히 먹는다면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큽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처럼 우리 식탁에 흔한 작은 생선들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만약 손에 꼽을 정도라면 지금부터 식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아침 반찬에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점심 김치찌개 대신 생선찌개, 저녁에는
연어를 곁들인 샐러드. 이렇게만 바꿔도 심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법입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구이찜, 조림처럼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생선을 날로 먹거나 찜으로 먹는 습관 덕분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선은 값이 조금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수술 약값 병원비와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 두세 번 생선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근육은 그 투자에 곧바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내일 장을 보신다면 고등어 2마리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구워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물론 식탁의 따뜻함까지 더해져 건강과 행복이 동시에 채워질 것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열어주며 근육을 다시 일으키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 식탁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올라와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심장과 근육을 살리는 막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우선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 르친의 중요한데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심장 근육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매일 달걀 한두 개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 유지력이 높고 심박 기능도 안정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의 결론은 다릅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른자는 루테인, 비타민 B2 같은 심장과 뇌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시 말해 달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작은 종합 영양제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유제품을 살펴봅시다. 우유, 요거트, 치즈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이 근육에 잘 쓰이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뼈와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칼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제공하는 유제품은 노년기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핀란드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 매일 요거트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부전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유제품은 단백질, 즉 칼슘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삼박자를 갖춘 심장 친화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제품 속 포화 지방이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지 어호울 유제품이라도 적정량 섭취 시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두세 번 한 컵의 우유나 작은 요거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달걀이나 유제품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어제도 안 먹었고 오늘도 안 먹었네 하고 떠오르신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아침의 삶은 달걀 하나 점심 후 요거트 한 컵 저녁에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힘이 없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식단을 살펴보면 밥국, 김치뿐.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달걀과 요거트를 매일 챙겨 드시게 하면
3개월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즉시 반응합니다. 달걀과 유제품은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심장을 지켜주고 근육을 다시 일으켜 쓰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와 요거트 한 컵을 꼭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1년 뒤, 10년 뒤에 심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손으로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예전보다 살이 말랑하고 힘이 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이 근육을 훨씬 빠르게 녹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걸어다니는 힘,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심지어 호흡을 도와주는 가슴 근육까지 모두 단백질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세포는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사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 음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누워 지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걷다가 금세 다리에 힘이 빠져요. 대부분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가 원인입니다. 심지어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납니다. 마치 얼음이 서서히 녹듯 근육도 천천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은 근육을 깎아내어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즉, 몸이 스스로의 기둥을 허물어 연료로 사용하는 셈이지요.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소모 현상 셀프 캐니벌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단백질을 요구하는데 공급이 없으니 결국 자기 근육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일부 학자들은 근육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운동을 병행하면 노인의 근육도 얼마든지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70대 어르신 그룹이 단백질을 챙기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만에 다리 근력 테스트에서 2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도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단백질을 달라.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는 힘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장도 근육이기에 함께 약해집니다. 팔과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가슴속 심장 근육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근육의 붕괴를 막고 다시 기둥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자유,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전선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싸우는 군대가 바로 항체와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해야 새로운 병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전쟁터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면역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항체 생산이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감기, 독감,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감기가 와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한 달씩 끓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병원에 여러 번 갔어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의 경고 신호입니다. 몸 안의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 염증이 쉽게 생기고 이 염증이 혈관과 심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만성염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부족,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심장 약화, 이 무서운 연결고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면역력은 단순히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연구는 단백질 부족이 특히 노년기의 면역기능 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즉,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단백질이 기초가 되어야 면역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요즘 피곤하고 잔병치레가 잦은 것이 단백질 부족 때문일까? 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한 가지 이상 챙기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면역력을 다시 세워주고 심장을 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면역력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손주들과 놀 수 있는 에너지이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이며 병원에 누워있는 대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기초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단백질 반찬이 없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면역 군대를 굶기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평소에 잘 오르던 계단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 오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지 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힘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혈액을 운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뿐 아니라 혈액 속 산소를 실어 나르는 단백질, 헤모글로빈까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작은 활동에도 금세 숨이 차게 됩니다. 마치 엔진의 기름이 부족한 자동차처럼 몸 전체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 역시 근육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제 힘을 내지 못하고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잠깐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체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횡격막과 늑강은 같은 근육이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이 약해져 호흡 자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즉, 숨이 가빠지는 원인이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호흡 근육의 약화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숨이 차고 피곤한 건 주로 심폐기능의 노화 때문이지 단백질 부족은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연구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호흡 능력과 심폐지구력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노인의 활력과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환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전 같지 않네요. 식단을 살펴보면 아침에는 빵 한 조각, 점심은 국과 밥, 저녁에는 김치 몇 조각뿐.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달걀, 두부, 생선을 꾸준히 챙기도록 권하면 불과 몇 달 만에 얼굴빛이 밝아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피곤해서 낮에도 자꾸 눕고 싶은가?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찬가 만약 답이 예라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화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달걀 하나,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세 가지만 더해도 단백질이 보충되고 호흡과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로와 숨가쁨이 줄어드는 순간 다시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기쁨이 돌아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숨 활력, 그리고 삶의 자유입니다. 숨이 가빠지지 않고 피로에 눌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단백질을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는 이 작은 펌프가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심장 근육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팔과 다리,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심장 근육도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벼운 운동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은 더 이상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결국 심부전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피곤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보다 20% 이상 낮은 그룹은 정상 섭취 그룹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부전과 부정맥 같은 문제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심장질환은 주로 나트륨 지방 혈압 문제 때문이지 단백질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심장 역시 펌프 기능을 잃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백질 부족은 심혈관 질환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숨이 차서 자꾸 깨요. 검사를 해보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보면 밥과 국 위주로 단백질 반찬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해드리면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장은 단백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심장은 지금 건강할까? 아니면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까? 그 답은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탁은 결국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듭니다. 반대로 달걀 하나, 생선 한 조각, 두부 반모가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단백질이 충분해야 약물 치료나 재활 운동의 효과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 재활 치료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엔진입니다. 그 엔진에 필요한 연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단백질 반찬이 없다면 그것은 심장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채워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경로입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이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이 단순한 음식들이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부족이 근육과 심장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강합니다. 근육은 70세,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역시 꾸준한 영양과 생활 습관을 통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 약해진 근육이 다시 차오르고 심장 박동도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 그룹을 두 팀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평소 식단에 달걀, 두부, 생선 등 단백질 음식을 더하게 했습니다. 단 6개월 후 단백질을 챙긴 그룹은 근력 테스트에서 15% 이상 향상되었고 심장 기능 지표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반면 단백질을 늘리지 않은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82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밥과 국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밤에는 숨이 차서 자주 깨곤 하셨지요. 제가 달걀 하루 1개, 두부 반모, 생선 1조각만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숨이 덜 차요. 손주들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물론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백질로 근육의 재료를 채워주고 운동으로 그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죠.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모두 좋습니다. 식탁과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뀔 때 심장과 근육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되돌릴 수 있을까? 답은 예입니다. 근육과 심장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저녁 달걀 하나를 삶아 먹는 것, 내일 아침 두유 한 잔을 더하는 것, 이번 주에 생선을 2번 올리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꿉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산책,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단백질과 함께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의 역할과 부족할 때의 위험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 혼자만 힘들면 되지 하고 쉽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 괜찮다. 아이들만 건강하면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르신이 자꾸 기운이 없어 눕게 되면 가족들은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돌봄의 무게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내 건강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은 다릅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리듬입니다. 심장이 강해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고 배우자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해지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병원 대기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연세가 드신 어머니가 건강을 지키지 못해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자 멀리 사는 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위해 돌아와야 했던 사례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 몸을 챙겼다면 아이 인생까지 흔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씀 속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십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달걀과 두유 생선을 꾸준히 드시며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 손주들과 축구를 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일까? 아니면 가족의 삶과 이어져 있을까? 아마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함께 웃고 걸으며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내가 달걀 하나를 먹는 이유는 내일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두부 한 모를 챙기는 이유는 내일 배우자와 함께 시장을 거닐며 웃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남기 위해 오늘의 작은 선택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며 가족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미소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그 힘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근육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조용히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 콩, 생선, 달걀과 유제품. 이 어떻게 심장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세우며 숨쉬는 힘과 활력을 회복시켜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 근육이 빠지고 잔병치레가 늘고 숨이 가빠지고 결국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연결고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은 다시 차오르고 심장은 힘을 되찾으며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조각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가족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나는 어떤 음식을 매일 챙겨 먹겠다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곁에 단백질이 부족한 부모님 친구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튼튼해야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걸을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잘 걷고 밥도 잘 먹으니 근육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과학은 냉정합니다. 65세 이후 특별한 관리가 없다면 매년 평균 1% 이상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거의 1/4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근육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기가 버겁습니다. 어느 순간 평범한 계단 오르기가 큰 산을 오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도둑이라 불리는 근육 감소증입니다. 주류 의학 교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심장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보호하는 생명기관이다. 즉,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명 전체가 짧아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 가요거대 중국이 이 학생은 시아시온 비오릴 가요고 살레율 부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작은 시아시균 유구와 몸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옵니다. 그런데 현대의 학도 이제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씨앗속이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회복하지 돕는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늙었으니 근육은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씨앗 한 줌이 어떻게 근육 손실을 막는지, 또 어떤 씨앗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음식 4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3가지, 그리고 근육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건강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4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밤마다 씨앗 한 줌이 어떻게 근육을 지키는가, 이 흥미롭고도 강력한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질 때 누군가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싼 단백질, 파우더, 유청단백, 심지어 수입산 건강식품까지 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씨앗 한 줌이 그 어떤 단백질 보충제보다 근육 보존에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씨앗은 자연의 농축 영양소입니다. 호박씨, 아마씨, 해바라기씨, 참깨 같은 작은 씨앗들은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조력자들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공 단백질 보충제는 정제된 단백질만 들어있어서 몸속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둘째, 씨앗의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부드럽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약해집니다.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씨앗은 작고 고소한 크기 덕분에 위장에 무리가 덜합니다. 그래서 속이 편안한 단백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셋째, 씨앗에는 근육 합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혈류를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회복을 도와 운동 후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즉, 씨앗은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씨앗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은 포만감을 줘 오히려 과식을 막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씨앗 한 줌이 과연 체중을 늘릴까요? 아니면 건강한 근육과 체중을 지켜줄까요?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박씨 30글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만에 근육량이 유지되고 하체 근력이 더 강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증명된 사례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씨앗에는 작은 껍질 속에 담긴 미세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씨의 리그나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해바라기 씨의 비타민 E는 근육 세포의 산화를 막아 젊음을 지켜줍니다. 참깨의 칼슘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합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복합적인 힘을 갖고 있다니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고가의 수입 보충제 복잡한 영양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 옆에 씨앗 한 접시를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손바닥 위에 담긴 씨앗 한 줌. 그 고소한 맛을 천천히 씹으며 삼키는 순간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는 작은 약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전연 씨앗 속에 숨어 있는 근육 합성 거진 성분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운지 과학적 경계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씨앗이 왜 특별할까요? 단순히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씨앗 안에는 근육 합성을 거진하는 성분들이 알알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씨앗의 단백질 아미노산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탱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벽돌로 지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류신, 르시인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스위치 온 해주는 아미노산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호박씨, 해바라기씨, 참깨에는
류신이 고르게 들어있어 노인의 근육 합성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르기닌, 알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르기닌은 근육을 향해 길을 넓혀주는 도로 공사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 회복이 빠르고 근육이 잘 붙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셋째야, magnésium입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의 쥐가 잘 나고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씨앗, 특히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나이 든 근육에 꼭 필요한 회복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야 더 아어회, 씨앗 속의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씨앗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을 예방합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통이 오래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만성 염증인데 씨앗은 이 염증의 불씨를 진정시켜줍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다양성이다. 특히 씨앗처럼 단백질과 미네랄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통합적인 근육 보호를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기와 달걀만이 근육을 지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씨앗처럼 작지만 강력한 식물이 그 해답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식습관의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도 의학서 아유르베드에서는 참깨를 생명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참깨 속 리그난과 칼슘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년 전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맞닿는 순간이 아닐까요? 또한 씨앗에는 비타민 E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근육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쉽게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타민 E는 마치 근육세포를 감싸주는 보호막처럼 작동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고 젊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성분이 모여 씨앗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 합성을 돕는 작은 공장이 됩니다. 매일 저녁 씨앗 한 줌은 그 자체로 근육이 살아 숨 쉬도록 돕는 영양 패키지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보세요. 매일 밤 작은 씨앗을 씹으며 그 안에 담긴 류신, 아르기닌,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E가 몸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근육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나는 늙었으니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순히 성분만이 아니라 세계 장수인들의 식탁에 씨앗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숨은 장수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장수 마을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남미의 안데스 상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0세,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스스로 밭을 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탁 위에 작은 씨앗입니다. 먼저 오키나와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이죠. 그들의 전통 음식에는 참깨가 빠지지 않습니다. 고소한 참깨 소스를 곁들인 채소깨를 뿌린 두부 요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참깨를 섭취합니다.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근육 보존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참깨의 칼슘과 리그난이다. 참깨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사실이 연구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로 가볼까요? 이곳은 100세 노인이 많은 블루존으로 유명합니다. 사르데냐 노인들의 식탁에는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이 자주 오릅니다.
그들은 씨앗을 빵 반죽에 넣어 구워 먹거나 샐러드 위에 올려 간단히 즐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르데냐 남성들은 80세가 넘어도 근육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씨앗 속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혈액순환과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는 어떨까요? 죽음을 잊은 섬이라 불릴 정도로 장수인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도 씨앗은 중요한 영양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와 아마 씨를 빵 요거트 꿀과 함께 먹는 문화가 전해집니다. 이카리아 노인들은 90세에도 농사일을 계속할 만큼 근력이 유지됩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씨앗이 몸의 엔진을 살려준다. 현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장수인들은 특별한 보충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단백질 파우더도 수입산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씨앗을 음식처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근육을 살리고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씨앗을 그렇게 오래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씨앗을 단순히 간식으로만 먹지 않았습니다. 빵에 넣기도 하고 죽에 넣기도 하고 샐러드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씨앗을 요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습관의 힘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장수인의 건강은 씨앗 때문이라기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전이 20%라면 생활 습관은 80%다. 즉, 씨앗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장수의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는 씨앗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줌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달이 힘과 활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씨앗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장수인의 삶 속에서 근육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씨앗의 또 다른 의외의 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육만이 아니라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씨앗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씨앗이 근육을 지켜주는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은 단순히 근육 보존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건강 효과까지 함께 줍니다. 첫째, 씨앗은 기억력을 살려줍니다. 아마씨, 치아씨드 호박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씨앗을 먹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단어를 더 잘 기억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노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호박씨 덕분에 손자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줄 수 있어 행복하다.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힘이 아닐까요? 둘째, 씨앗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참깨와 해바라기 씨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는데 씨앗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일부 전통의학에서는 해바라기 씨를 겨울철 감기 예방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씨앗은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혈관 속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그 덕분에 혈관이 젊게 유지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혈관은 나이의 거울이다. 근육만큼이나 혈관이 건강해야 오래 걷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씨앗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씨앗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즉, 씨앗은 단순한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넷째, 씨앗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불안과 우울감을 겪던 어르신들이 매일 호박씨를 섭취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밤마다 한 줌의 씨앗이 나를 잠으로 이끌어준다. 이보다 더 따뜻한 수면제는 없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육, 기억력, 면역력, 아니면 마음의 평화일까요?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씨앗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선물합니다. 작은 한 줌이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씨앗은 손쉽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약도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주사도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밥 위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어르신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씨앗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과 뇌, 혈관,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작은 보약임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잘못 가공된 씨앗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잘못된 씨앗 섭취법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씨앗이 오히려 몸을 해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씨앗의 놀라운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씨앗을 잘못 섭취하면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씨앗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해바라기씨, 과자 달콤한 호박씨, 간식. 겉보기에는 고소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설탕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결국 씨앗을 먹으면서 동시에 근육을 갉아먹는 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튀기거나 기름에 볶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본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열과 산소에 약해 쉽게 산패됩니다. 즉,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에서 볶아내면 좋은 기름이 독성 기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근육세포와 혈관을 동시에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씨앗이라 해도 잘못된 조리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껍질째 무분별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해바라기씨, 껍질에는 거친 섬유질과 불순물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주고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껍질을 삼키면 장에 쌓여 변비를 유발하거나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맹이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잘못은 오래된 씨앗을 방치해 먹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기름 성분이 많아 쉽게 산패하고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간을 공격하고 면역력과 근육 회복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거나 오래된 씨앗을 그냥 드신다면 건강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소금 간을 한 씨앗도 적당히 먹으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단호합니다. 노인에게 있어 작은 나트륨도 큰 차이를 만든다. 특히 근육 감소증 환자에게는 혈압과 신장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맛의 즐거움과 건강.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씨앗은 정말 근육을 살리는 씨앗일까요? 아니면 가공 과정에서 이미 힘을 잃어버린 씨앗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자연 그대로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상태에서 먹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금, 설탕, 기름으로 변질된 씨앗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있는 씨앗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봉지째 오래 방치해두진 않으셨나요? 혹시 지나치게 짜거나 달콤한 씨앗을 즐겨 드시진 않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앞으로 10년의 근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연식품이라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착각, 바로 과다, 섭취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씨앗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첫째, 씨앗은 칼로리가 의외로 높습니다. 호박씨 100개는 약 500kcal, 해바라기씨는 600kcal에 달합니다. 손바닥 한 줌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더 많습니다. 이 열량이 하루하루 쌓이면 체중이 불어나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져 혈관과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체중 증가로 무릎과 허리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양도 문제입니다. 씨앗 속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 중에는 씨앗을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미네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씨앗에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구리추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과다하면 설사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몸에 좋은 것도 적당히가 정답입니다. 넷째, 씨앗의 지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지켜주지만 과도한 지방은 결국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연식품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씨앗은 건강한 칼로리이므로 조금 과하게 먹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단호히 반박합니다. 노년기의 신진대사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느리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호박씨를 하루에 반 컵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이분이 씨앗 섭취량을 조절한 뒤에야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혹시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하면서 과연 적당량을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만큼 하루 한 줌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근육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당히 가 답입니다. 손바닥 한 줌 저녁에 즐기는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당량을 지켜도 씨앗의 품질 자체가 나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품질 낮은 씨앗의 독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품질이 낮으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씨앗은 작은 크기만큼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씨앗을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째, 곰팡이가 핀 씨앗입니다. 씨앗은 기름 성분이 많아 습기와 열기에 노출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아플라톡신, 에이프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한 물질입니다. 간을 공격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 회복 능력까지 억제합니다. 한번 쌓이면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산패된 씨앗입니다. 씨앗 속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금세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산패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고소한 맛이 아니라 기름 냄새가 강하고 쩐내가 난다면 이미 산패된 씨앗입니다. 그런 씨앗은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혈관을 막고 몸에 독을 쌓이게 합니다. 셋째, 불량 가공 씨앗입니다. 값싼 씨앗 제품 중에는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입산 씨앗에서는 살충제 잔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겉은 번쩍번쩍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넷째, 장기간 보관한 씨앗입니다. 작년에 사둔 참깨 아직 있으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는 줄어들고 독성 물질은 늘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을 지난 씨앗은 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씨앗을 소량씩 자주 구입하여 냉장고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하나 있습니다. 소량의 곰팡이, 독소는 몸에서 해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노인의 간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양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저는 의사로서 두 번째 의견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씨앗 봉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냄새를 맡았을 때 기름 냄새가 심하거나 곰팡이 흔적이 보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버리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버리기는 아깝지만 여러분의 간과 근육은 그 한 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씨앗을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간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드시던 씨앗 가루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 것이죠.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신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품질이 생명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신선한 씨앗만이 근육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씨앗과 약물의 충돌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 혈당약과 씨앗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자연의 보약이라 불리지만 여기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자연식품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쉽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첫째,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씨앗, 특히 해바라기 씨와 참깨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과 씨앗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과도한 저혈압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째, 한근고제 혈액 묽게 하는 약과의 충돌입니다. 호박씨,
아마씨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부드럽게 해주지만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이 잦아진다면 씨앗 섭취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혈당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씨앗 속 식이섬유와 건강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 약과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씨앗을 많이 먹고 약을 복용하면 새벽에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데 씨앗 속 칼륨, 마그네슘이 이 균형에 더 큰 변화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씨앗은 음식이므로 약물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의 몸은 젊은이와 다르다. 작은 상호작용도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 의견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과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마씨를 큰 숟가락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았지만 얼마 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과 씨앗의 이중 한근고 효과가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 믿었는데 내 몸엔 독이 될 줄 몰랐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과 씨앗의 조합,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꼭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약물의 충돌은 드물지만 치명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건강을 위한 좋은 도구이지만 약과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심코 먹는 씨앗 한 줌이 약의 효과를 바꾸고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씨앗을 현명하게 먹어 근육을 지킨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씨앗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씨앗 한 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3가지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장바구니조차 들기 힘들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는 체념이 깊어졌죠.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호박 씨의 효능을 듣고 매일 저녁 밥 숟가락 하나 분량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 뒤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장바구니를 다시 들 수 있게 되자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내 몸에 기름칠이 되어준 것 같다. 작은 씨앗 한 줌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는 68세 김 여사님입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을 돌보느라 늘 피곤했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밤마다 쥐가 나고 잠을 설쳐 하루 종일 무기력했죠.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해바라기 씨와 참깨를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다리에 쥐 나는 횟수가 크게 줄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깜짝 놀라 깨던 일이 줄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님의 경험은 씨앗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수면과 회복의 질까지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전남 시골 마을의 75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근육 감소로 병원에서 낙상 위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이 어르신은 오히려 직접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체중은 안정되고 근육량은 유지되었으며 혈당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 내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다. 이 어르신의 눈빛은 근육이 지켜낸 삶의 존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씨앗은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 한 줌이 꾸준히 쌓이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매일의 습관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씨앗을 챙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작은 한 줌이지만 내일의 힘과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큰 그림 씨앗이 주는 희망과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씨앗이 근육을 지켜주는 과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영양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씨앗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없게 될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근육의 상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힘을 잃고 넘어지고 다시는 혼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앗 한 줌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밤 손바닥 위에 올려두는 그 작은 알갱이는 내일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세계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작은 씨앗을 식탁에 올리고 그것을 꾸준히 즐기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이 90세, 100세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손자의 결혼식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풍경을 즐기는 모습일까요? 그 모든 꿈은 근육이 지켜주는 독립성 위에 세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 고 말하던 환자가 작은 변화를 통해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씨앗을 매일 챙기며 점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표정에 생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늘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씨앗 한 줌이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산 작은 봉지 속 씨앗에서도 삶을 바꿀 힘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정말 씨앗 한 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씨앗을 손에 쥐면서 단순히 근육을 지켜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쥐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씨앗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씨앗이 주는 교훈과 함께 여러분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근육이 왜 조용히 사라지는지,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 흐름을 막아주는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씨앗을 선택하고 적당히 먹고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어떤 복잡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위에 담길 만큼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줌이 내일의 걸음을 지켜주고 10년 뒤에 활력을 약속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오늘 씨앗을 먹으면 내일의 몸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삶을 바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자의 손을 잡고 시장을 함께 걷는 모습, 배우자와 손잡고 공원을 천천히 도는 모습, 그 순간의 힘은 바로 오늘 선택한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 한 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근육은 되살아나고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씨앗 한 줌이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